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제 채널을 쭉 시청해 오신 분들은 미국의 주류 언론이 얼마만큼 좌편향이 돼 있고 사실상 미 민주당의 선전선동부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 민주당이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이. 그리고 민주당의 선전선동부인 미국의 주류 언론은 오히려 바이든 정권보다도 더 한 발 앞서서 뭔가를 강력하게 감추려고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제가 깊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미 상원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주장했던 사실이 옳았다라는 게 증명되는 그 대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번 주에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제가 일일이 대답을 못 드리지만 계속 읽고 있고, 또 저의 채널이 여러분들의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을 제가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열띠게 댓글도 달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거나 어떤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영상을 올릴 때 저의 토픽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거나 하면 잊지 않고 있다가 그런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주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양상이라든가 진전 상황을 보도하는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 성향은 매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죄 없는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가고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사망을 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우크라이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러시아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 성향과 보도 태도를 매우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중립적으로 보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주류 언론의 이번 전쟁 보도에 특이한 편향적인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한 대여섯 가지를 꼽아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가 이번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근본적인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서방 나토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버퍼존 같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이야기는 힘과 힘이 맞닿고 충돌하는 데서 밸런스가 깨지는 밸런싱 다이내믹에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정학을 공부하고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보도 성향의 문제는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침략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과 힘의 다이내믹이 깨진 것에 대한 그러한 보도는 없고,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이 전쟁의 침공 과정에서 나오는 나쁜 면만 악적으로 계속
치중해서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도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침공을 당했을 때 자국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나 어느 나라 지도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미국의 그 언론이 보도할 때 너무나도 드라마와 같이 이모션을 많이 그 자극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결집된 모습이라든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매우 이모셔널한 베이스, 감성을 집어넣는 쪽으로 이렇게 그 보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자기 자국을 지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도 성향과 그 보도의 그 치우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감정을 자극하는 식의 보도가 많다. 그리고 네 번째로 특이한 그 보도 성향은 그 전쟁 중에서 일어나는 그 일부 현상을 마치 전쟁 전체에 일어나는 그 현상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러시아군이 며칠이면은 수도 키예브를 함락할 걸로 추정을 했는데 3주가 되도록 아직 수도 키예브를 함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만을 제외하고 지금 그 동부, 남부, 북부에 엄청난 이 거리를 러시아군이 진격해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의 그림이 있는데 그 키예브 쪽만 보도를 하면서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이 유류라든가 이런 게 잘 보급이 안 되는 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의 러시아군의 이번에 그 작전의 진격이 아니라 일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섯째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그 지원병이라든가 해외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구하려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사람, 피난 나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매우 치중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어린애들이나 노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은 숫자가 아닌데 마치 엄청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원병으로 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젊은이들은 하나도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그 보도를 치중적으로 하는 성향이 보인다는 게 그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러시아 정부의 주장 중에 미군,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비밀 생화학 무기 공장, 그 무기 시설을 운영하고 건설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와 미 백악관의 이 젠 프사키 대변인과 그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초지일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인한 거는 물론이고, 거의 그런 주장을 하는 러시아 군을 정신병자 비슷하다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정신없는 소리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미 상원의 정보위원회에 가장 고참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플로리다주 출신인데, 이러한 소문이 심화되니까 상원이 미 국무차관을 불렀습니다. 정무차관인데, 그러니까 political affairs,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정치사와 이런 데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 정치 담당 차관을 불렀습니다. 빅토리아 뉴랜드라는 여성 차관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미국이 지원하거나 미국이 자금을 대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이러한 생화학 무기 공장 또는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설이 존재합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여기서 대답을 함으로써 밝혀진 겁니다. 우선 그 워싱턴 포스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White House warns Russia could use chemical weapons in Ukraine, rejects false conspiracy of US biolabs.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우크라이나 내에 존재한다는 이 잘못된 음모설을 부인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것을 청문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 달에도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그 다음 날에도 이런 식으로 그 거짓말 보도를 합니다. 제가 그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 3월 10일입니다. 청문회가 3월 9일 날 열렸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는 것은 뉴욕 타임즈 보도입니다. Theory about US-funded bioweapons labs in Ukraine is unfounded. 우크라이나 내에 미국 자금으로 운영되는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있다는 설은 근거가 없는 설이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는 것은 USA Today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동그라미를 쳐놨지만 청문회 이전에 2월 말에 그 나온 보도인데 Fact check 이렇게 돼 있고 False claim of US biolabs in Ukraine tied to Russian disinformation campaign 이렇게 돼 있는데 팩트 체크라고 되어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 미국 생화학 연구소가 존재한다는 가짜 주장은 러시아의 가짜 정보를 흘리는 선전선동술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보도를 USA Today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 상원에서 정보위원회에서 미 국무차관을 불러다가 담당자를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선수하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면 큰일 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만천하에 밝혀진 건데 문제는 이게 미국 주류 언론에도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C-SPAN에서 저는 본 건데 보도를 안 해요. 미국 그 주류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도. 자, 이러한 그 상황인데 물론 어느 나라 정부도 전략상 거짓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부는 그 목적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주류 언론까지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언론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미 민주당 편을 드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에 진격을 한 곳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네 군데에다가. 근데 거기 동그라미 친 지역이 뭐냐면 미국에서 돈을 대서 만들고 있는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2014년도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그 혁명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하면 2014년도에 마이단 레볼루션이라고 우크라이나 내에 엄청나게 큰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건데 뭐냐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이 이 친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친러 쪽으로 움직이는데 국민들은 나토와 서방 쪽으로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대통령을 혁명으로 해서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을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잠깐 있다가 그때가 오바마 때입니다. 그런데 그 2014년이니까 그런데 이 혁명이 일어나고 그 친미 정권이 들었었어요. 그 친미 정권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프로셴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셴코의 친미 정권이 들었을 때 그때 이 뉴랜드 차관이 우크라이나가 뒤집어져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에 파이아트라는 사람이 대사였는데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는 게 러시아에서 도청당한 사건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 측 주장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미국이
이 포로셴코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일을 했고 미 국무부와 현지 미 대사관이 이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식의 그러한 그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이 포로셴코 그 친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새 대통령이 들어섰으니까 새 내각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뭐 외교장관, 뭐 국방장관, 재무장관 쭉 선임을 하는데 이때 미국 여성이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히 미국 여성이 우크라이나의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장관이 된 그 미국 여성은 우크라이나 국적이 없는데 언제 재무장관이 됐냐면 2014년 12월 2일 날 재무장관에 임명이 됐는데 그날 아침에 2014년 12월 2일 날 같은 날 우크라이나 그 국적을 받았어요. 선서하고 그리고 바로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전날까지 미국 사람이면. 그리고 미국 국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에 이런 걸 물을 때 넌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재무장관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20년 이상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우크라이나에 살 목적으로 가서 20년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왜 우크라이나에 갔냐면은 그 하버드 정치학 석사를 받은 게 1990년인가 그런데 받자마자 바로 미 국무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에서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IMF하고 월드뱅크하고 유러피안 개발은행, 영국의 본부가 있는데 여기 관계를 담당하는 그런 그 연락관 비슷한 일을 했어요. 2년 동안 1990년에서 1992년까지. 그러고서 그러한 연락관을 미 국무성 관리로 지내다가 미 국무성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 경제 참사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1992년도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보통 한 나라에서 5년 이상 못 있게 하는데 이 사람은 1992년도에 발령받아가서 2000년대까지 그 8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른 일을 좀 하다가 계속해서 그 유러피안 개발은행 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러피안 개발은행이라는 것은 1991년도에 세워진 은행인데 본부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은행이냐면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그 망하고 난 16개의 구소련 동맹국을 지원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못 가고 서방의 돈과 자금을 받아서 그 이 리버럴 디모크래시를 심는,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원하는 그 전 세계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심는데 그걸 기여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은행이에요. 그래서 뭐 한 40여 개국이 출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전부 다 유럽 국가고 유럽 밖에는 뭐 한국, 일본 몇몇 나라가 출자를 하긴 했지만 아주 소액입니다. 1%도 안 되는 뭐 0. 몇 %고 한국도. 그런데 이 유러피안 개발은행을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본부는 영국에 있지만 미국이 40여 개 그 출자국 중에 출자금이 가장 많습니다. 10%가 넘어요. 그리고 2위가 영국인데 한 5, 6% 정도 되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EU 연합과 EU 은행이 투자한 걸 합치면 한 뭐 4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미국이 당연히 대주주예요. 근데 여기 일을 본 겁니다. 이 여자가 나탈리 제레스코라는 그 여성이 그러느라고 미국 외교관으로 경제참사관으로 근무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그게 자기가 무슨 우크라이나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뭐 가서 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아무튼 돌아왔다가 2006년도에 남편하고 같이 그 펀드 회사, 개인 자산 운용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국무성을 떠났는데, 그러고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미국 정부가 주는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NGO의 이사가 아니라 나중에 체어가 됐죠. 그러니까 CEO가 된 겁니다. 그런 걸로 계속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다가 장관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받는 날 아침에 우크라이나 국적 받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국적법이, 미국은 이중 국적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데 2년 동안은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면 2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무장관을 1년 반인가 하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안 버리고 돌아온 겁니다, 미국으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 국무성과 이런 정보 쪽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친미 정권의 프레션코 대통령 밑에서 재무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엄청난 돈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목적은 우크라이나 법률, 국방, 여러 가지의 를 선진화한다라는 명목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이 지원금을 총 책임지면서 우크라이나 사법 체제, 선진화, 전산화 이런 거에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게, 그런 금액이 우크라이나에서 자꾸 사라진 겁니다. 원조하는 금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 대사관하고 우크라이나 법무부하고 같이 조사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서 합동조사를 나가는 영사가 또 바뀌면서 새로 왔는데, 국무성에 이 새로운 국무성 이 대표가 자꾸 우크라이나 검찰에 조사할 거를 조사를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측의 새로 임명된 검사가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의감에 불타서 미국에서 원조받은 돈이 자기네 나라에서 부정부패가 심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이 젊은 사람은 창피하기도 하고, 미국 측에다가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돈인데 우리나라 정치인이 해먹고 하는데 없어진다, 이거 내가 뿌리 뽑겠다, 이거 내가 찾아내겠다, 원인을.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희한하게 미국 대사관 측에서는 이것을 자꾸 덮으려고 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이 검사가 프레셴코 대통령의 명령으로 검찰총장이 이걸 중단하라고 해서 이게 중단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완전히 100% 사실이고 순수히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추측이고, 어떤 증거는 없지만 그 대신 합리적인 추측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리버럴 디모크래시,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 이것을 온 지구가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버럴 글로벌리스트예요. 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자유민주 체제의 국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심으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없는 나라니까, 혹시 러시아의 위협이 있거나 할 때 러시아의 침공이나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생화학 무기로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다가 대여섯 군데, 7, 8군데다 이것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도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을 드리지만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 여기는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으로 배짱이 맞는 트럼프 정부는 푸틴과 딜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설인데 이것을
더 이상 미국이 원조하지 않고 원조하는 금액을 줄이면서 순수하게 학문적인 연구소로 바꾸겠다. 군사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 어그리가 됐고 푸틴과 트럼프가 아마도 합의가 돼서 푸틴이 뭐 좋다. 미국이 거기에 대한 그 돈을 줄이면서 순수한 학문 목적의 연구소로 전환한다면 무기를 만드는 데가 아니라 그러면 뭐 어그리할 수 있다라는 체제가 온 것 같은데 민주당 정권이 바이든이 또 워싱턴에 들었으니까 아마 여기 이 그 생화학 무기 연구나 제조 같은 것을 다시 돈을 대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이것을 위협으로 느꼈고 미국과 협상하는 중에 협상이 안 되니까 침공한 걸로.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냥 제가 그 증거 없는 그런 추론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이든이 미국의 기름값이 엄청나게 뛰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름을 사오고 있었는데 중단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난주에 며칠 전에 사우디 왕에게 전화를 했는데 사우디 왕이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해요. 감히 사우디 왕 정도가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씹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체에 심으려고 하는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사우디도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의 유전을 다 틀어놓고 막 그 미국 유전에서 기름을 생산해내고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었던 사우디의 산유량을 미국이 눌렀어요.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면서 세계에서 넘버 2까지 그 수출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 유가가 떨어지면서 뭐 전 세계가 좋았죠. 재작년까지. 엄청나게 기름값이 쌌으니까. 이러한 석유를 같이 뽑아내는 미국이었을 때 사우디나 러시아가 미국 말을 듣는 겁니다. 더 뽑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뭐 환경주의자들하고 이상에 젖어가지고 위선적으로 우유부단한 그 바이든 정권이 석유를 안 뽑아낼 거는 당연하고 지금 미국의 유전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수입해다 쓰는 바이든이 무슨 그 기름 뽑지 않을 게 뻔한 건데 무슨 힘이 있다고 사우디가 바이든 이야기를 듣겠어요. 러시아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바이든은 다급하니까 이제는 적국과 같은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스한테 경제 제재 조치를 풀어줄 테니까 지금 오일 생산해서 팔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우스운 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한테 전화를 해서 사우디 왕이 전화를 안 받고 이렇게 해도 뭐 겁이라도 줄 수 있어요. 허풍이라도 떨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미국 유전 다시 열을 거야. 뭐 이런 얘기라도 해볼 수 있는데 환경 보호주의자들하고 그런 그 안일한 이념에 젖어 있는 뭐 바이든이 미국 유전 막아놨는데 다시 연다라는 얘기 못 하겠죠. 뭐 트럼프 때는 일반 WTI는 뭐 지금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일은. 근데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다 막아버렸죠. 이거 오픈하면은 미국은 뭐 바로 그냥 몇 달 안에 세계 최고의 그 원유 생산국과 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이념에 젖어가지고. 이 전쟁은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건데 그 뒤에 이러한 내막이 있다라는 게 자꾸 그림이 잡혀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전 세계 국민들이 같이 배우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글로벌리즘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쇠퇴하는 상태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이 많은 나라가 이것을 지금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에서도 보수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듯이 지금 이런 게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글로벌라이즈로 될 것이고 계속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대세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감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쇠퇴하는 글로벌리즘과 지금 상승하는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이 부딪히는 그러한 과도기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 현상이 심해지면서 증명이 된 것이 이번에 그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공화당이 휩쓴 선거고, 이번 11월 달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틀림없이 보수와 공화당이 완전히 미국을 휩쓸을 그러할 기세로 지금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위해서 뒤에서 엄청나게 마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상하원을 공화당이 보수가 다시 차지한다면은 그리고 나서 이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에 길이 닦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